그날 밤, 지은은 딸 수민의 절친 민지가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민지는 수민의 대학 동기이자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아이였다. 그런데 새벽 2시, 지은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내려왔을 때 민지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줌마, 저 수민이를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그 말은 지은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수민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가족들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딸이 숨겨온 비밀을 직감했다. 지은은 45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과 함께 서울의 중산층 아파트에서 살며 딸 수민을 키우는데 전념해왔다. 수민은 25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민지는 수민의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밝고 활기찬 24살의 디자이너였다. 지은은 민지를 항상 좋아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수민을 불러 앉혔다. 민지가 어젯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지은은 이미 알아챘다. 수민과 민지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보수적인 지은의 가족에서라면 더더욱. 지은은 남편 태호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태호는 48살의 회사원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 딸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지은은 수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딸의 선택을 지지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를 따를까? 수민은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엄마,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줘요. 지은은 문을 닫는 딸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지은도 한 여자친구와 깊은 감정을 나눴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다. 그 후회는 지금도 지은을 괴롭혔다. 며칠 후, 지은은 수민의 방을 청소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민지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었다. 민지와 함께라면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딸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수민의 약혼자 준호는 좋은 집안의 아들로 결혼식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될 터였다. 지은은 민지를 따로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아줌마,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하지만 수민이는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너희가 왜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도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한가?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태호에게 일부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민이가 민지와 가까워. 태호는 웃었다. 그냥 친구지. 과민 반응이야.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녀는 수민을 설득하려 했다. 준호와 결혼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수민은 반발했다. 엄마, 제 행복은요?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 주, 가족 모임이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과 태호의 부모님이 왔다. 모두 수민의 결혼을 축하했다. 지은은 웃으며 대접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수민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수민의 핸드폰에 뜨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오늘 밤 만나자. 태호가 그걸 봤다. 태호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수민은 울면서 고백했다. 아빠, 저 민지를 사랑해요. 방 안은 정적이 흘렀다.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소리쳤다. 미쳤어. 그런 건 병이야. 태호는 수민을 때리려 했지만
지은이 막았다. 그만해. 그날 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수민을 안고 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민은 속삭였다. 엄마가 이해할 줄 알았어. 지은은 자신의 위선을 느꼈다. 그녀도 과거의 비슷한 감정을 숨겼다. 이제 딸의 선택을 지지할지, 가족의 기대를 따를지 결정해야 했다. 이 갈등은 지은의 내면을 파괴했다. 민지는 그 후로 집에 오지 않았다. 수민은 준호와의 약혼을 취소했다. 준호의 가족은 충격받았고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수민이가 레즈비언이라던데 사회의 시선이 지은을 압박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자신도 상처받았다. 지은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세요. 지은은 과거의 사랑을 털어놓았다. 저도 여자를 사랑한 적 있어요. 그 고백은 지은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수민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지은은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그러나 이 결정은 태호와의 이혼으로 이어졌다. 태호는 이 집안은 망했어 라고 말하며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딸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고백이었지만 끝은 가족의 해체였다. 지은은 매일 밤 생각했다. 사랑은 자유인가? 아니면 희생인가? 지은은 이혼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수민과 민지는 함께 살며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수민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피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 수민은 울면서 지은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은은 딸을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졌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쯤 바뀔까? 민지는 디자이너로서 창의적인 일을 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이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자 계약이 취소됐다. 이미지가 안 맞아요. 민지는 좌절했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수민은 대답했다.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어. 이 대화는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내 딸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내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만약 수민의 관계를 막았더라면 가족은 그대로였을까? 이 생각은 지은을 밤새 괴롭혔다. 수민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병문안을 갔지만 할머니는 수민이는 오지마 라고 말했다. 그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분열은 깊었다. 태호는 재혼을 준비 중이었고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민지는 수민에게 제안했다. 외국으로 가자. 캐나다나 미국에서 살자. 수민은 고민했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 이 선택은 수민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고통받았다. 지은은 수민을 설득하려 했다. 민지와 헤어져. 정상적인 삶을 살아. 수민은 반발했다. 엄마, 정상적이란 게 뭐예요? 그 말은 지은의 가치관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이제 딸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면? 한 달 후, 수민과 민지는 큰 싸움을 했다. 민지는 너는 가족 때문에 나를 포기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아니야. 하지만은 관계의 끝을 예고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수민은 민지를 선택했다. 둘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지은은 공항에서 딸을 배웅했다. 행복해져라. 눈물이 흘렀다. 이 이별은 지은의 마지막 희생이었다. 그녀는 홀로 남아 사회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지은의 직장 동료가 물었다. 딸이 그런 선택을 한 게 후회되지 않아? 지은은 대답했다. 후회돼. 하지만 사랑은 강제할 수 없어. 이 대화는 지은의 성장을 보여줬다. 그녀는 동성애자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지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민과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이 그리웠다. 엄마가 보고 싶어. 수민은 울었다. 이 그리움은 둘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태호와 재회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태호는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지은은 받아들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딸의 행복에 달려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도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살았어. 이 깨달음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이제 그녀는 딸의 선택을 지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수민의 이민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소문은 여전했다. 지은은 그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다. 내 딸은 행복해. 이 믿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죽기 전 수민이를 용서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런 삶은 잘못됐어.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이 대립은 영원할 듯했다.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와 딸의 이야기를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그녀의 치유 과정이었다. 수민과 민지는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은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축하해. 그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딸의 삶이 안타까웠다. 지은은 매일 기도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긴장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선택의 대가가 드러났다. 캐나다에서의 삶은 수민과 민지에게 자유로웠다. 둘은 법적으로 결혼하고 사회의 시선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리움은 컸다. 수민은 지은에게 매일 전화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지은은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며 다른 부모들을 도왔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태호의 재혼 소식을 듣고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만 이렇게 됐지? 민지는 수민에게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보고 싶어. 수민은 망설였다. 사회가 변하지 않았어. 이 고민은 둘의 관계에 긴장을 더했다. 결국 둘은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했다. 지은은 기뻤지만 두려웠다. 귀국 후 수민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 배우자가 드러나자 면접에서 떨어졌다. 우리 회사 문화와 맞지 않아요. 수민은 좌절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왜 이렇게 힘들어? 지은은 딸을 도우려 애썼다.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수민의 사업을 지원했다. 수민과 민지는 온라인 디자인숍을 열었다. 성공적이었지만 익명의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들이 장사해? 불매. 사회의 적대감은 여전했다. 지은은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을 봤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딸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수민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후회가 사라졌다. 태호가 지은을 찾아왔다. 수민이 귀국했다며? 그 애를 설득해. 지은은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태호는 화를 냈다. 내가 다 망쳤어. 그 싸움은 옛 상처를 드러냈다. 수민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화해하자.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다. 그런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수민은 울었다.
이 거부는 그녀의 내면을 파괴했다. 민지는 수민을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지도 피곤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책을 출간했다. 사랑의 대가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죄악, 지은은 위협을 받았다. 내 책 때문에 사회가 망해. 그녀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민과 민지는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법은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가능해. 수민은 포기했다. 이 실패는 둘의 꿈을 깨뜨렸다. 지은은 딸을 안아줬다. 미안해. 수민은 대답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 순간 모녀의 유대는 강해졌다. 태호가 병에 걸렸다. 지은은 병문안을 갔다. 수민이를 용서해. 태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이 화해는 늦었지만 소중했다. 수민은 태호를 만났다. 아빠, 이해해줘.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수민의 사업이 앞으로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포기하자라고 말했다. 수민은 안 돼. 이 갈등은 둘의 관계를 위협했다. 지은은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을 벌였다.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퍼졌다. 많은 젊은이들이 응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의 선택이 드러났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었다. 수민과 민지는 관계를 유지했다. 지은은 그들을 지지했다. 가족은 천천히 화해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매일 싸웠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절정이 다가왔다. 깨달음과 희생이 교차했다. 지은의 책이 영화화됐다. 사랑의 대가는 큰 화제를 모았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지은은 토크쇼에 출연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녀의 말은 논란을 일으켰다. 수민과 민지는 영화시사회에 참석했다. 엄마, 자랑스러워. 지은은 울었다. 이 성공은 가족의 상처를 치유했다. 태호도 왔다. 좋은 영화야. 그는 수민을 안아줬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동성애 선동 영화. 수민은 두려웠다. 우리가 너무 나섰어. 민지는 대답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해. 지은은 위협 편지를 받았다. 내 딸처럼 될 거야.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결의를 강화했다. 포기하지 않을게. 수민의 사업은 회복됐다. 젊은 고객들이 지지했다. 멋져요. 이 변화는 희망을 줬다. 민지는 수민에게 프러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민은 수락했다. 둘은 해외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지은은 현장에 갔다. 축하해. 태호는 재혼 상수와 함께 왔다. 우리 가족이야. 이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 문제는 다시 시작됐다. 수민의 직장 상사가 이미지 문제로 그만둬라고 말했다. 수민은 소송을 준비했다. 차별이야. 지은은 변호사를 소개했다. 싸워. 이 소송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민지는 임신을 시도했다. 체외 수정으로. 우리 아이를 갖자. 수민은 기뻤지만 법적 문제가 있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은은 국회에 청원을 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퍼졌다. 태호가 죽었다. 암으로. 지은은 장례식에서 울었다. 미안해. 수민은 아빠가 이해했어 라고 위로했다.
이 죽음은 가족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할머니도 수민을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미안해. 수민과 민지는 아이를 얻었다. 여자아이. 지은이라고 이름 지었다. 지은은 소녀를 안고 울었다. 감사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의 부모가 레즈비언이야. 아이는 성장하며 차별을 겪을 터였다. 지은은 책 후속편을 썼다. 사랑의 승리, 이 책은 희망을 전했다. 수민은 정치에 도전했다. LGBT 권리 운동가, 그녀의 선택은 위험했다. 하지만 민지가 지지했다. 지은은 딸의 캠페인을 도왔다. 함께 싸우자. 이 연대는 강력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인물들의 성장이 드러났다. 희생의 대가는 컸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민의 운동은 성공적이었다. 법 개정이 논의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 하지만 반대가 심했다. 지은은 시위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평등해요. 민지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다. 우리 가족이야. 지은은 늙어갔다. 하지만 만족했다. 내 선택은 옳았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변화의 문턱이었다. 모든 인물이 대가를 치렀다. 수민의 법 개정 운동은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수민은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은 60살이 됐다. 손녀 지은이를 보며 행복했다. 내 엄마들처럼 강해져라. 아이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가족은 매년 모였다. 태호의 빈자리는 아팠지만 화해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다. 수민은 계속 싸워야 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책을 썼다. 우리 사랑 이야기, 지은의 책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은은 회고했다. 그날 밤의 고백이 모든 걸 바꿨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었다. 수민과 민지는 노후를 준비했다. 함께 늙자. 그들의 관계는 영원했다. 지은은 죽기 전 딸에게 말했다. 내 선택을 지지한 게 자랑스러워. 수민은 울었다. 이야기의 끝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가?